발길이 닿는 곳마다 한우 매장이 널려 있을 정도로 한우 사육 규모가 최상위권에 달하는 도시. 심지어 9만 8천 명 수준인 인구보다 6배가 많은 무려 60만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양돈 규모 1위를 자랑하는 이곳. 전국 축산업 규모 최상위권, 우리나라 육류 소비의 중심지라 불리는 이 지역은 충남 홍성군입니다. 홍성은 예로부터 내포평야의 중심지로 사료를 구하기 쉬웠고 수도권과 가까워 유통이 편리했는데요. 또한 도심 속 홍성 5일장 등 거대한 우시장이 형성돼 있던 역사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홍성을 전국 최상위권 축산단지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홍성군은 축산업만 발달한 게 아닙니다. 서울 전체 면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내포평야는 지대가 넓어 해가 드는 시간이 길고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며 흙은 마치 잘 반죽된 숙성도우나 천연 스펀지와 같아 그 비옥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요. 여기에 각종 어패류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는 서해 천수만에서 불어오는 신선한 해풍까지 더해져 홍성군에서는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함께 오른 프리미엄 딸기가 재배되기도 합니다. 이번 걷는 여행에서는 7만 원만 내면 6시간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타고 홍성 곳곳에 숨은 명품 식재료들을 찾아 떠나는 먹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볼까요? 하루 종일 소화를 시키고 먹으러 다니는 이번 걷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용산역에 왔습니다. 제가 탑승할 열차는 6시 18분에 출발하는 1273 무궁화호입니다. 그럼 타는 곳 8번으로 내려가 볼까요? 플랫폼에는 벌써 오늘의 목적지로 데려다줄 무궁화호가 대기 중입니다. 언제 봐도 정겨운 삼색 디자인이 참 인상적이네요. 추억과 낭만을 가득 실은 무궁화호에 몸을 실습니다. 제가 탑승한 열차는 용산역을 출발해 전북 익산역까지 이동하는데요. 용산에서 천안까지는 경부선, 이후부터는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장항선을 따라갑니다. 이 장항선 구간을 타고 가면 밖으로는 아름다운 농촌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이날 날씨가 유독 좋아서 쾌청한 봄 날씨를 오롯이 느끼며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창밖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차해볼까요? 용산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약 2시간 10분을 달려 충남 홍성역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이 넘는 거리인데 기차비가 9,600원밖에 안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이번 홍성 여행을 함께할 반값 맛집 택시는 1시에 예약을 해서 그 전까지 홍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소를 구경해 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이동해 볼까요? 홍성역을 빠져나와 도심 쪽으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됩니다. 큰 길을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자 아침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커다란 전통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시장은 매월 끝자리가 1일과 6일인 날 홍성 전통시장에서 열리는 시장인 홍성 5일장입니다. 홍성 전통시장은 지금으로부터 80년이 더 넘은 1943년부터 정식 개장을 했는데요. 과거 조선시대 때부터 홍성은 총 둘레가 1.7km에 달하는 홍주읍성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만큼 규모가 크고 충청도 행정의 중심지로 역할을 했을 만큼 강력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80년 역사를 지닌 5일장도 규모가 크고 사람들도 많아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더군요. 만원짜리 그 옆에 있잖아. 야채말하니까. 특히 물건 중에는 다양한 수산물들이 참 많았는데요. 홍성 서쪽 끝에는 서해안의 보물창고라 불리는 천수만이 자리 잡고 있어 예로부터 각종 어패류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한우 및 양돈 농가가 많아 축산업도 전국 최상위권인데 해산물도 이렇게 많다니 벌써부터 이번 먹는 여행이 기대가 되네요. 싱싱한 먹을거리들을 구경하니 금세 배가 고파졌습니다. 저는 아침으로 홍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초특급 가성비 음식인 소머리국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시장 안쪽에는 이렇게 국밥촌이 따로 있는데요. 여기서는 한우 소머리국밥을 단돈 5,000원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소머리국밥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싼데 고기도 많이 들어있죠. 수입산 소도 5,000원이면 거절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횡재한 기분이 드네요. 그렇게 5,000원으로 든든하게 한 끼를 해결하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장에서 다리를 건너 건너편 골목길로 5분만 들어가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니 북적거렸던 시장의 분위기와는 또 다른 조용한 골목길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아까는 볼 수 없었던 세련된 공간을 마주할 수 있었는데요. 이곳은 홍고통이라 불리는 새롭게 탄생한 청년 상권입니다. 홍고통은 홍성고등학교를 오가기 위한 골목의 줄임말로 과거 골목 위쪽에 있던 홍성고등학교가 현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이곳은 점점 쇠퇴해가고 있었다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 빈 상가에 청년 창업가들이 하나 둘 둥지를 틀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보이는 젤리스 라운지라는 공간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7,000원을 내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 웬만한 서울 카페보다 분위기와 인테리어가 좋아 여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러한 새로운 분위기와는 반대로 홍고통 인근에는 27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온 고즈넉한 책방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인테리어를 고스란히 간직한 풍경,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주는 이미지가 참 아련하죠. 저는 소화를 시킬 겸 이곳에서 차를 주문해 1시간 동안 책을 읽었습니다. 서울 도심 속에서는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여유를 느끼며 잠깐 휴식을 취하니 참 좋네요. 한 시간 정도 책을 읽다 보니 어느새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으로는 홍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싱싱한 한우를 먹으러 다시 전통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축산업으로 유명한 홍성답게 안쪽에는 다양한 한우집들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한 정육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원래는 소고기 모듬 구이를 먹을까 했지만 구이는 저녁에 더 분위기 좋은 곳에서 먹을 예정이라 이번에는 한우 육회를 시켰습니다. 가격은 상차림비가 없는 암소한우 200g에 30,000원이었는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무엇보다 씹을수록 고소한 한우의 진한 육향과 감칠맛이 환상적이었습니다. 안민도 같이 나오는 배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금상첨화가 따로 없겠죠. 알려놔버려서 안민도 대안은 우리 구역이고 술을 잘 먹었다면 소주를 시켰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된장찌개가 함께 나오는 2,000원짜리 공깃밥을 시켰습니다. 원래는 매번 육회만 따로 먹었었는데 밥과 함께 먹으니 정말 별미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너 뭐라 그러냐? 맛있게 육회를 먹은 후에는 후식으로 시장 안에 있는 유명한 호떡집에서 호떡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기름 없이 굽는 호떡이라는데 붕어빵 기계처럼 생긴 틀이 참 신기하죠? 옆에 계시던 주민분이 앙금으로 설탕이 들어간 찐빵도 하나 주셨는데 이것도 참 별미더군요. 간식으로 호떡을 먹고 나니 이제 택시 투어를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13시에 택시를 예약했는데요. 이 택시가 바로 누구나 반값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홍성 신바람 관광 택시입니다. 가격은 6시간에 7만 원이며 이 시간 동안 홍성군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예약은 로이코라는 어플 혹은 전화로 쉽게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이번 홍성 여행을 책임져 줄 택시를 타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해 볼까요? 50m 목적지가 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점심에 한우 육회를 먹고 입안에 남은 여운을 상큼하게 전환시켜 줄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홍성시장에서 택시를 타고 약 1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앞에는 커다란 비닐하우스 한 동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온실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푸릇한 농작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를 확대해 보니 줄기 아래쪽으로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빨간빛 과일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는데요. 이곳은 홍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딸기 품종을 재배하는 농장인 내일도 딸기 농장입니다. 매번 식탁에 올라오는 딸기만 봤었지 이렇게 실제로 딸기가 재배되는 농가는 처음 와보는데 귀엽게 자라나고 있는 딸기들이 정말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홍성은 26년 1월 한 달 기준 약 34만 달러, 원화로 5억 원 이상 딸기를 수출하는 국내 대표 딸기 주산지인데요. 특히 지금 보이는 핑크 캔디라는 품종은 26년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길에 함께 오른 대표 농산물 중 하나로 현지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니 과육이 어찌나 크고 단단한지 일반적인 딸기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식감과 달콤함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육회를 혼자 너무 먹어서 살짝 느끼했는데 덕분에 입가심을 제대로 했네요. 아쉽게도 봄철에는 농장 직거래만 진행하고 전국 택배는 겨울에만 가능하다고 해서 방금 먹은 핑크 캔디 12가만 챙겨 다시 택시를 타러 갔습니다. 한우 육회와 호떡, 그리고 딸기까지 먹으니 배가 너무 불렀는데요. 다음 목적지는 저녁을 먹기 전까지 소화를 시키기 딱 좋은 산책 명소입니다. 내일도 딸기 농장에서 택시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홍성군 끝자락 장곡면에 위치한 5만 평 규모의 힐링 테마파크인 솔바람 테마파크입니다.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면 잘 가꿔진 정원 주변으로 형형색색의 알록달록한 봄꽃들이 가득 피어 있는데요. 걸어서 공원을 둘러봐도 좋지만
저는 앞에 보이는 전동카를 타고 먼저 공원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시원한 봄바람을 맞으며 편하게 언덕을 오르면 양옆으로 비탈을 붉게 물들이는 화려한 영산홍과 철쭉, 그리고 높게 솟은 의젓한 소나무들이 저를 반겨줍니다. 꽃이 없는 땅에는 작은 초록색 식물인 구절초가 가득했는데요. 이곳의 구절초는 자식들의 건강을 위해 홍성 오서산에서 직접 약초를 캐오시던 어머니를 기리며 그 정성 어린 마음을 담아 공원에 심은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테마파크 안에 있는 카페에 가면 이곳에서 자란 구절초로 만든 제품이 가득합니다. 참 신기하죠? 저는 편도로 전동차를 탄 후 공원 중간에 내려 본격적으로 공원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 한켠을 가득 채우고 있는 분홍빛 꽃잔디도 참 아름답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싱그럽게 자리 잡은 봄꽃들과 소나무도 너무 멋있네요. 올 봄에는 철쭉을 제대로 못 봐서 아쉬웠는데 여기서 올해 볼 철쭉은 다 담아가는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참고로 솔바람 테마파크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6,000원, 전동카는 왕복 3,000원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저는 약 1시간 동안 산책을 하며 소화를 시키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했습니다. 원래는 바로 저녁을 먹으러 가려고 했지만 다음에 방문할 식당이 5시에 열어 그 전에 기사님이 추천해주신 홍성의 명소 2곳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첫 번째 명소는 김저진 장군 생가지였는데요. 사실 홍성은 한우와 딸기 등 다양한 식재료로도 유명하지만 항일 의병에 치열한 정신이 깃든 지역이자 김저진 장군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김저진 장군의 가장 대표적인 일화는 바로 이 마당에서 시작됩니다. 집안에 노비들을 모아놓고 보는 앞에서 노비 문서를 불태운 뒤 소유했던 방대한 토지까지 무상으로 나누어 준 것인데요.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만주로 떠났던 장군은 이후 청산리 대첩과 같은 역사적인 승리를 이끌며 독립운동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지금 보신 김저진 장군의 생가에서 차로 10분만 이동하면 홍성의 또 다른 상징인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웅장한 기와집과 대비되는 소박한 초가집의 풍경은 양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민초와 함께했던 선생의 단단한 저항정신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데요. 과거 역사 공부를 할 때만 접했던 독립운동가분들의 생가를 직접 보니 그분들이 내디뎠던 삶의 무게와 숨결이 피부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두 곳의 생가 구경을 마무리하고 다시 저녁을 먹으러 홍성 시내로 이동했습니다. 홍성에서 이른 저녁을 먹을 곳은 지금 보이는 1978이라는 식당입니다. 1978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안에는 그 시절 향수가 묻어있는 소품들이 가득하네요.
이곳은 질 좋은 홍성 한돈 삼겹살을 가성비 좋게 즐길 수 있는 곳인데요. 홍성은 점심에 먹은 한우도 물론 유명하지만 2026년 2월 기준 306개 농가에서 약 61만 8천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양돈단지이기도 합니다. 저는 생삼겹살 1인분을 주문해 먹었습니다. 불판에서 맛있게 익어가는 삼겹살을 보고 있으면 군침이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네요. 함께 나오는 부속 재료들과 곁들여 먹으면 정말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점심과 후식을 그렇게 든든하게 먹었는데도 질 좋은 삼겹살 앞에서는 자동으로 손이 가네요. 그렇게 맛있는 삼겹살을 먹고 나니 어느새 택시 투어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일정은 홍성 시내가 아닌 서쪽 끝에 있는 바닷가 근처에서 보낼 예정인데요. 바닷가로 가기 전 홍성에 방문하면 꼭 들려야 할 곳이 있어 먼저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은 바로 질 좋은 홍성 한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홍성 한화로마트입니다. 저는 한화로마트 홍성 축협 본점에 방문했는데요. 마침 고기가 세일 중이라 저렴한 가격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겠네요. 안쪽에는 윤기나게 진열된 고기들이 한가득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원뿔뿔 한우 등심 하나를 샀습니다. 100g에 12,000원이니 상당히 저렴하죠. 이 등심은 서쪽 바닷가 근처 캠핑장에서 맛있게 구워 먹을 예정입니다. 그럼 택시를 타고 바닷가 쪽으로 이동해 볼까요? 한화로마트에서 택시를 타고 약 20분을 달려 서쪽 바닷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에서 내리니 앞에는 커다란 전망대 하나가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전망대 꼭대기층으로 올라가자 떨어지는 태양 아래로 펼쳐진 드넓은 서해 바다가 등장했습니다. 이곳은 24년 5월에 새롭게 문을 연 홍성의 랜드마크인 홍성 스카이타워입니다. 이 타워의 높이는 무려 65m나 되는데요. 꼭대기층에 오면 이렇게 사방이 뚫려 있어서 360도로 홍성 서쪽의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서서히 저물어가는 태양.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넓은 서해 바다와 주변 마을 풍경이 참 아름답죠. 아래층으로 한층 내려가면 실내 공간에서 바깥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홍창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아찔한 투명 유리 스카이워크가 있는데요. 원래 높은 곳을 그리 무서워하지 않는데 여기는 바닥이 너무 잘 보여서 정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참고로 홍성 스카이타워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인데요. 그런데 이 중 2,000원은 홍성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줘서 사실상 1,000원에 구경을 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럼 스카이타워 구경을 마치고 이번 택시 투어의 마지막 장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스카이타워에서 택시를 타고 약 5분을 달려 마지막 장소인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1시부터 관광 택시를 이용해 6시간 동안 약 100km를 이동했는데요. 신바람 관광 택시가 없었다면 약 17만원이 나올 거리인데 이걸 단돈 7만원에 이용할 수 있어 참 좋았습니다. 저는 혼자 왔지만 만약 4명이서 이용한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여행을 다닐 수 있겠죠? 오늘은 이 캠핑장에서 텐트를 치고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하룻밤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럼 먼저 집에서 가져온 텐트를 쳐볼까요? 쿠팡에서 2만원을 주고 산 텐트인데 혼자 사용하기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텐트를 다 치고 나니 어느새 해가 다 떨어져 가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홍성의 일몰 풍경도 참 아름답죠? 저는 여기서 집에서 챙겨온 간단한 캠핑 장비를 활용해 하나로마트에서 사온 한우 등심을 구워 먹었습니다. 여행을 마친 후 홀로 캠핑장에서 구워 먹는 최고급 홍성 한우의 맛. 고기가 어찌나 부드럽고 마블링이 훌륭한지 정말 입에 넣자마자 녹는 환상적인 맛이었습니다. 캠핑장 사장님께서 텃밭 채소를 무료로 제공해 주셔서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먹기만 했는데 맛이 좋아서 그런지 술술 들어가네요. 고기를 먹은 후에는 바로 집에서 챙겨온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소고기 기름에 끓여 먹는 라면. 말이 필요 없겠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아까 딸기 농장에서 가져온 싱싱한 딸기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풍족하고 낭만적인 식사를 마치니 어느새 해가 다 떨어졌습니다. 텐트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하늘에는 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홀로 남겨진 캠핑장에서 바라보는 홍성 밤하늘의 풍경. 지금을 영원으로 간직하고 싶을 만큼 제 생에 가장 눈부신 밤이 저물어 갑니다. 그렇게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구경을 마치고 침낭 속에 들어가 홍성에서의 첫날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홍성 먹는 여행 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텐트를 정리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러 이동합니다. 우선 어제 서해바다를 구경했던 홍성 스카이타워 방면으로 걸어갑니다. 캠핑장에서 약 10분을 걸어 다시 스카이타워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총 길이 약 11km의 서해랑길 63코스가 있는데요. 오늘은 오른쪽에 서해바다를 두고 코스 중간에 있는 남당항까지 걷는 여행을 즐겨볼 계획입니다. 그럼 한번 걸어볼까요?
서해랑길 63코스는 거의 모든 구간이 평지로 돼 있어 걷는 여행을 즐기기 아주 좋은데요. 특히 바로 오른쪽에 광활한 바다를 두고 걸을 수 있어서 걷는 내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있는 바닷가 새들도 참 신기하죠. 바닷가를 빠져나오면 다시 임도를 걷게 됩니다. 겹벚꽃 꽃잎이 무성하게 떨어진 길가를 지나 앞으로 걸어갑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강아지들도 참 귀엽네요. 길을 걸어가면 다시 바닷가가 나오는데요. 오른쪽으로는 개방감 좋은 서해 바닷가, 왼쪽으로는 정겨운 시골 풍경이 넓게 펼쳐져 있어 지루하지 않게 걷기 딱 좋습니다. 계속 오른쪽에 바다를 두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이 길을 걷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바다는 동해가 참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오니 서해도 동해 못지않게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바닷길을 따라 앞으로 걸어가자 이번에는 무지개색으로 예쁘게 칠해진 데크길이 나왔습니다. 이곳은 남당 무지개도로라 불리는 데크길인데요. 깔끔하고 알록달록하게 정돈된 길이 참 예쁘죠? 참고로 이곳 주변에는 조만간 새롭게 오픈할 예정인 선셋비치 캠핑장이 있는데요. 규모가 워낙 크고 지대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가족 단위로 캠핑을 오기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왔을 때에는 이곳에서 하룻밤을 자보고 싶네요. 그런데 캠핑장 아래쪽으로는 바닷가 쪽으로 뻗어 있는 아찔한 스카이워크가 보이네요.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가까이 가볼까요? 데크길을 지나 스카이워크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이곳은 서해바다의 광활한 풍경을 더 가까이서 감상할 수 있는 남당 노을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가 바닷가 바로 위에 있어서 그런지 홍성 스카이타워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해의 제주라 불리는 작은 섬마을인 죽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번 걷는 여행의 종점인 남당항으로 가면 죽도로 들어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는데요. 작년에 당일치기로 죽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곳도 역시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걷기 참 좋아서 홍성에 오신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전망대 구경을 마치고 다시 남당항으로 이동해 볼까요? 남당 노을 전망대에서 약 10분을 걸어 이번 홍성 여행의 마지막 경유지인 남당항에 도착했습니다. 남당항은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수산물의 보고라 불리는 항구인데요.
이곳에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또 다른 홍성의 유명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그 먹거리는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다 송어입니다. 그럼 송어 맛을 보러 한번 가볼까요? 송어가 나오기 전부터 싱싱한 각종 해산물들이 밑반찬으로 나왔는데요. 이 식재료들을 맛보면 왜 남당항이 수산물의 보고라 불리는 항구인지 한 번에 이해가 됩니다. 아직 송어가 나오기 전이지만 벌써 배가 부를 정도로 푸짐하게 나오더군요. 다른 해산물을 먹다 보니 오늘 먹어볼 메인 메뉴인 송어회가 나왔습니다. 원래 송어는 차가운 계곡물에서 사는 1급수 민물고기인데요. 하지만 남당항의 바다 송어는 이 민물송어를 천수만의 청정 바닷물에 적응시켜 키워낸 이른바 순치 과정을 거친 어종입니다. 따라서 염도가 높은 바닷물에서 거센 조류를 견디며 자라기 때문에 일반 민물송어보다 육질이 훨씬 단단하고 탄력 있는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특히 민물고기 특유의 흙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기생충 위험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기름이 좔좔 흐르는 바다송어를 쌈 싸 먹으면 정말 극락이 따로 없겠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매운탕까지 정말 호화스럽게 배를 채우고 가네요. 이 모든 구성이 2인 기준 8만원이니 평소에는 접하기 힘든 바다송어와 해산물을 풍족하게 즐기고 싶다면 방문해봐도 좋겠죠? 저는 그렇게 이번 홍성 먹는 여행의 마지막 식사를 마무리하고 다시 홍성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남당항 버스 정류장에서 277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표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그렇게 남당항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을 달려 다시 홍성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열차를 타고 이번 홍성 먹는 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6시간에 7만원,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관광 택시를 이용해 떠났던 낭만적인 홍성 여행. 그리고 그곳에서 즐길 수 있었던 홍성군의 명품 식재료들과 숨어있는 아름다운 명소들까지. 이번 주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홍성으로 걷고 먹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걷는 여행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